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2살이 된 남자입니다. 이름은 박현수이고요. 정말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했더니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20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불알 친구 종현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공부는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운 좋게 수능 점수가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저는 딱히 꿈이 없어서 저의 절친인 종현이가 지원하는 대학교 같은 과에 따라서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서울의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대학에 동시에 붙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낯선 서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신입생이 되어서 처음 대학교에 OT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남중 남고를 나오는 저는 그렇게 여자가 많은 건 처음 보았어요. 게다가 저는 외국어 전공을 했기 때문에 과에 특히 여자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여자 사이에서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발견하였습니다. 뽀얀 얼굴에 쌍꺼풀 없이 큰 눈, 까만 긴 생머리가 참 아름다운 그런 여자였어요. 하지만 모태솔로 쑥맥인 저는 그저 속으로만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일부러 같은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녀가 아르바이트하던 카페에 우연히 들른 척하고 가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존재감이 없는 스타일이어서 그 선배는 제 이름조차 몰랐어요. 반면에 종현이는 훤칠한 외모에 키도 크고 성격도 외향적이었어요. 저와는 아주 반대였습니다. 저는 아웃사이더였다면 이 친구는 핵인싸였습니다. 특히 여자들과도 불편함 없이 어울리는 덕에 같은 과 여학생들이랑 아주 친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종현이가 저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면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가 좋아하던 그 선배였죠. 친구의 사랑을 응원해주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내 사랑을 뺏긴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현이에게 수진 선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친구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저 저는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고 잘 어울린다고 해주었습니다. 저와 종현이는 같이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두 사람은 돈도 아낄 겸 주로 집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저도 주로 집에 있는 타입이라서 셋이서 같이 밥도 먹고 TV도 보면서 수진 선배와도 친해지게 되었죠. 하루는 제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수진 선배와 종현이가 집에 밥을 먹으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선배가 제가 샤워하는 것을 모르고 화장실 문을 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자취방 화장실은 따로 샤워 커튼이 없는 작은 공간이어서 제 알몸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이후로 수진 선배의 눈빛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제 알몸을 본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수진 선배를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집에 오면 저는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일부러 피했죠. 조금씩 거리를 두던 중 종강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요즘 왜 자기들과 놀지 않았냐면서 셋이서 조촐하게 종강 파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불편했지만 요즘 제가 티나게 거리를 두는 게 좀 미안해서 같이 술 한잔 먹기로 했어요. 셋이서 다가오는 방학에 대해 이야기도 하면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와서 그런지 저는 부끄러움보다는 그동안 그리웠던 그녀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원래는 밥만 먹고 약속 있다고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술도 취했겠다 기분이 좋아져서 2차로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죠. 셋은 겨우 몸만 가눌 정도로 취한 상태로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진 선배가 술 기운에 잠이 오는지 자꾸 제 어깨에 기대더라고요. 종현이 녀석은 설레는 제 마음도 모르고 그저 신나서 앞에 나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뿐이었죠. 처음엔 그녀를 벽에 기대게 해주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수진 선배에게 제 어깨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제 착각인진 모르겠지만 선배도 자꾸만 저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자꾸 손이 제 허벅지에 올라오더라고요. 다행히 테이블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종현이 녀석은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혼자 얼굴이 빨개진 채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종현이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잠시 밖에서 전화를 받고 온 종현이가 다시 들어오더니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먼저 가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러면 여기 정리하고 같이 나가자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당장 가봐야 한다고
여자친구를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긴 채 불이 나게 노래방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엄청 급한 일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에 기대서 자는 선배를 깨웠습니다. 하는 소리를 내더니 눈을 뜨더라고요. 선배, 수진 선배, 종현이는 급한 일이 있다고 먼저 나갔어요. 대신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 테니까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선배는 뭐라고 말을 했는데 잠이 덜 깼는지 잘 안 들렸어요. 집 주소를 물어보려고 종은이한테 전화해봤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진 선배가 일어나길 기다리다가 노래방 시간이 다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데리고 밖으로 일단 나갔어요. 바깥 공기를 쐬니 수진 선배가 정신을 좀 차리더라고요. 선배, 정신이 좀 드세요? 종현이 대신에 집에 데려다 드릴 테니까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술에 잔뜩 취해선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집이야. 나 부모님께 오늘 종강 파티에서 집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부모님도 알았다고 외박 허락해 주셨단 말이야. 외박이 가능한 이런 날 집에 데려다 준다니 절대 집 주소 못 알려줘. 3차 가자 3차. 빨리 너희 집으로 가자. 술에 취한 그녀는 막무가내였고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사다가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때 어떻게 해서든 수진 선배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야 했는데 정말 가능만 하다면 이날로 되돌리고 싶어요. 저희들은 둘 다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술을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녀가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키스를 하는 겁니다. 수진 선배, 저 종은이 아니에요. 저 현수예요. 종현이 친구 현수요. 알아. 나 너 누군지 알고 지금 이러는 거야. 왜? 넌 내가 싫어? 이렇게 말한 후 자꾸만 키스하면서 제 몸을 더듬으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선배 행동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음속으로 친구의 여자한텐 그러면 안 된다고 저에게 외치고 있었지만 제가 종현이보다 더 먼저 좋아했던 여자입니다. 게다가 저도 술에 잔뜩 취했는데 저의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여자가 들이대니 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남자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와 선배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정말 운 좋게도 종현이는 그날 밤 자취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에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주위를 보니 선배가 먼저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선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너 처음이었나봐? 네, 사실 저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는 제 옆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실수 아니었어. 이 한마디를 남기고 집으로 가더군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종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사실 제가 수진 선배를 좋아하는 만큼 종현이도 그녀를 많이 좋아하는 걸 저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저와 달리 죄책감은 없는 듯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자꾸만 따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자꾸 거절하니 종현이 없을 때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지만 막상 눈앞에 그녀를 볼 때면 저도 어쩔 수 없는 남자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구 모르게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저도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종현이 몰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관계하려고 만나는 사람처럼 만날 때마다 관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데이트하면 마지막에는 꼭 모텔에서 관계를 맺는 게 데이트의 마무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모텔에서 사랑을 나누고 나오는데 종현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텔 입구에서 수진 선배와 제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종현이한테 들키게 되었죠. 종현이는 그런 저를 보자마자 주먹부터 날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어떻게 내 여자친구랑 바람이나. 왜 모텔에서 나오는 거야? 가만히 맞고만 있지 말고 무슨 변명이라도 해봐, 이 자식아! 제가 반격조차 안 하고 맞고만 있자 옆에 있던 수진 선배가 종현이를 말렸습니다. 종현아, 그만해. 내가 다 말할게. 얼굴에 피나잖아. 친구를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그제야 종현이가 저를 때리는 것을 멈추고 수진 선배를 노려보며 대체 둘이 왜 이 낮에 모텔에서 나왔는지 말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수진 선배는
사실 너 몰래 만나고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그러면서 사실 종은이보다 자신은 저를 더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은이한테 이만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종은이 녀석은 얼빠진 얼굴을 하고는 악! 소리를 지르며 저희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듣고만 있었죠. 죄인이니까요. 그러더니 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서 저와는 앞으로 얼굴 볼 일이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너 이 새끼, 너도 분명 똑같이 당하는 날이 있을 거다. 너도 언젠가 네가 한 일 그대로, 아니 그 몇 배로 고통받는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친구 아니다. 마지막 말을 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얼굴에 침을 퇴하고 뱉고 사라졌습니다. 종현이는 그 길로 자취방에서 자신의 짐을 다 뺐고 방학이 끝난 후 다음 학기 휴학을 하고는 군대를 가버렸습니다. 정말 저는 그 뒤로 종현이를 볼 수 없었죠. 하지만 종현이의 마지막 배려였을까요? 이 녀석은 학교 사람 그 누구에게도 저와 수진 선배 이야기를 하지 않은 눈치였어요. 그저 수진 선배한테 차이고 상처받아서 군대 갔다는 소문만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몰래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고 수진 선배는 먼저 졸업해서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서 저를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게 되었고 저도 졸업 후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사랑은 몇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후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둘 다 외국계 회사인데 근무 환경이 매우 달랐어요. 외국계 회사는 기본적으로 월급도 높지만 복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칼퇴는 기본이고 야근은 거의 안 하는데 아내 회사는 야근이 매일같이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 회사도 공휴일에는 쉬는데 여기는 빨간 날에도 일을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도 말이죠. 그래서 외국계 회사라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회사가 바빠서 그런지 아내의 성욕도 점점 줄었어요. 사귈 때부터 매일같이 요구하던 잠자리도 야근이 많아지면서 많이 줄었어요. 덕분에 저는 편해졌지만 조금은 서운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내는 일하는 게 좋다면서 아이는 되도록 늦게 갖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굉장히 갖고 싶었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저도 그냥 알겠다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어느 날은 거의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더라고요. 바빠서 제때 밥도 못 챙겨 먹는 것 같아서 하루는 아내의 회사에 야식을 사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아내가 일하는 사무실에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김수진 씨 계신가요? 수진 씨 지금 사장님이랑 중요한 미팅 중이에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김수진 씨 남편입니다. 야근한다고 해서 밥도 못 먹을까봐 식사를 좀 챙겨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회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제가 전달해드릴까요? 두 분이 미팅하시면 한참 걸리더라고요. 저는 아내 얼굴도 볼 겸 직접 전달해주겠다고 하고는 아내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이내 아내가 나왔고 아침이랑 다르게 헝클어진 머리에 옷도 다 구겨져 있더라고요. 일하느라 아침에 빨갛게 바르고 간 립스틱이 지워졌는지 확인할 시간도 없나 보다 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아내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여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야, 집에 무슨 일 있어? 여긴 왜 왔어? 저한테 다짜고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야식을 좀 챙겨왔다고 하면서 맛있는 음식이 가득 담긴 봉투를 건네주었는데 언성을 높이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서 내쫓다시피 했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일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야근도 많아서 얼굴도 자주 못 보는데 아내의 회사는 출장도 잦았어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꼴로 해외며 지방이며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내에게 둘이 오붓한 시간 좀 보내게 주말에는 출장 좀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해서 사장님과 함께 가는 거라 같이 가서 점수를 따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도 미루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를 원하던 아내이기에 저는 그저 알겠다고 몸조심하라고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뭐? 정말? 정말 확실한 거 맞아? 아니, 몇 주 됐어? 몇 주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속이 메숙거리고 음식 냄새만 맡으면 입덧처럼 올라와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임신이더라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내색하진 않았지만 아이를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내 울상 아닌 울상을 짓고 있더라고요. 저는 내심 나의 아이를 가진 게 싫은가?
하는 생각도 언뜻 들었지만 아내가 아이를 가지면 자신이 하는 일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아내를 위로해 주었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 낳으면 내가 출산휴가 써서 아이를 돌볼게. 당신 회사 일하는데 최대한 지장 없게 내가 노력할게. 당신은 집에서 살림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 일 열심히 하면 돼. 그럴 수 있어. 아내는 그냥 알았다고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임신 기간 내내 뭔가 무기력해 보이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한 뒤로는 회사 일이 많이 줄었어요. 매일같이 하던 야근도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고요. 출장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회사 요즘 안 바쁘냐고 했더니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 회사에서 많이 배려해준다고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사실 저는 내심 미안했습니다. 회사에서 임신했다고 중요한 일에서 빼고 차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아내를 공주님처럼 모시고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아내의 배는 불러왔고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그날 출장을 가게 되었더라고요. 일주일간의 출장을 가면서 아내에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지만 별 수 있나요?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에요. 출장을 가서도 매일같이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혹시 배는 아프지 않냐, 괜찮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예정일 다음날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손주를 보셨는데도 별로 기뻐하지 않은 티가 역력했었거든요. 현수야, 애 낳았다. 아들이야, 아들. 그런데 얘 진짜 네 애 맞냐? 아니, 애가 어째서 눈이 시퍼런겨. 꼭 서양 사람 같다. 머리는 또 갈색인게 어째 너나 네 마누라는 하나도 안 닮았어. 내가 애미한테 물어보니까 애미가 자기 증조할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었다고 그 유전자가 나온 것 같다고 하는디 유전자가 이렇게 한참 건너뛰고 나올 수 있는 거야? 넌 애미 증조할아버지가 외국인인 거 알고 있었는겨? 저도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께 아내의 증조할아버지는 미국 사람이 맞다고 아이가 백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맞다고 안심시켜드렸어요. 진짜 맞냐고요? 아니요. 저도 아내를 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내가 미국 사람의 피가 섞여있는 혼혈이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장모님한테도 이국적인 이미지조차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모두 눈은 컸지만 쌍꺼풀도 없었고 코도 작고 귀여운 모양이었거든요. 출장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 생각해보니 자기 조상 중에 외국인이 있다고 말을 굳이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당연히 내 아내가 낳은 아이니까 제 아이가 맞겠거니 했어요. 오히려 파란 눈을 가진 아이면 나중에 한국 학교에 입학해서 놀림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출장이 끝나고 불이 나게 아내가 있는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장모님의 아내를 보살펴주고 계셨어요. 저도 내심 아이가 파란 눈을 가졌다는 게 신경 쓰였는지 장모님께 인사도 드리지 않은 채 아내에게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들었다고 아이가 백인 같다는데 무슨 말이냐고 말이에요. 아내는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증조할아버지가 미국 분이셨는데 그 유전자가 이제야 나타난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아내 말을 믿었고 어머니께 할아버지가 외국 분이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무거운 얼굴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내 한숨을 쉬시며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아이고 이거사, 왜 내 할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인데. 아이고 어쩌려고 박서방한테 거짓말하냐. 박서방 오면 사실대로 말하고 무릎 꿇고 싹싹 빌기로 했잖아. 어떻게 평생 거짓말을 하려고 해 이거사. 그러고는 입원실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아내는 제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아내가 낳은 아이는 아내 회사 사장의 씨앗이었죠. 만약 바람난 놈이 외국 놈이 아니었다면, 아니 운 좋게 외국인 유전자보다 아내의 한국인 유전자가 강해서 겉으로 표가 나지 않았다면 저는 졸지에 남의 자식을 제 자식인 양 아끼며 키울 뻔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바람난 줄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의 성욕이 줄은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성욕을 풀고 있었던 셈이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내가 회사 일 때문에 힘든 줄로만 알았던 겁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야근도 줄고 출장도 가지 않은 게 아니고 사장이랑 그 짓을 못하니까 집에 일찍 들어온 것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너무나 당황해서 어떤 식으로 화를 내야 하는지조차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아내의 혼잣말이 들리는데 이 소리를 듣고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혼자 이렇게 자책하더군요.
피임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저는 사과는 못할 망정 그딴 소리나 하고 있을 때냐고 버럭버럭 소리를 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 정도 더 있기로 되어 있어서 저는 혼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동안 이혼하기로 마음을 정리하고 부모님께도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당장에 이혼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우선 저 사람 몸 추스린 후에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퇴근 후 혼자 집에서 맥주 한잔하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에 아내가 온 것입니다. 아내는 아직 몸조리도 다 하지 못해서 성취하는 몰골을 하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그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급했으면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할 텐데 하고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내는 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왜 왔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애아빠 아니 사장님한테 가서 다 말했어. 당신 아이를 낳았다고. 그런데 자기는 나를 책임질 생각도 없고 지금 미국에 있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래. 자기는 다음 달에 미국에 있는 본사로 돌아간다면서 혹시라도 미국에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말하면 나를 지구 끝까지 찾아와서 복수할 거래.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이 말을 하고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겁니다. 마치 자신은 상처받았으니 보듬어달라는 눈빛으로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애아빠한테 가서 어떻게 할지 물어보라고 소리쳤죠.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니 사랑했다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덮어주고 아이를 같이 기르자더군요. 사람은 살면서 실수는 한 번 정도 한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제 아이도 낳아줄 테니 자신은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여자가 미쳤나 싶더라고요.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무조건 이혼인데 마치 용서 못하는 제가 이상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사랑하면 용서? 인생 살면서 실수는 누구나 한다고? 지금 생각해도 기가 차는 말들입니다. 저는 당장 아내에게 집에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내밀고 내일 법원 앞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예전 제 친구인 종현이에게 잘못한 게 배가 되어 저에게 돌아온 것 같아 죄책감이 듭니다. 종현이 녀석,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으면